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API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검색이나 번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와 사용자 토큰까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사용할 거니까 API 키를 통해서 사용자 토큰까지 얻어야 할 겁니다.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저는 예전에 발급받은 API 키가 있습니다. API 키를 얻었으니 사용자 토큰을 얻으러 가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는 옛날 버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카카오 디벨로퍼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최신 블로그를 참고하겠습니다. 왼쪽이 과거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최근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액세스 토큰을 그냥 제공해 주었는데 현재는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앱 이름을 입력하고 사업자명은 내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내려가면 접근 권한에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죠.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 동의를 클릭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동의 목적이 필수네요.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는 검색해 봐야 하죠. 이용 중 동의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체크하고요. 동의 목적은 알림이네요. 저도 똑같이 알림으로 작성합니다. 실제로도 알림 목적이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용 중 동의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 로그인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 상태를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카오 로그인 ON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복사, 클릭 후 붙여넣기, 저장. 그리고 구글 크롬으로 새 시크릿 창을 엽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여기에서 REST API를 나의 REST API 키로 바꿔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하기가 뜨는데 모두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코드가 뜹니다. 길게 나오는데 이걸 복사해 두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킵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플랫폼도 복사, 붙여넣기, 저장. 이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 REST API를 변경해주고 코드도 아까 복사해둔 걸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봅니다. 첫 줄 실행하면 액세스 토큰이 나오는데요. 복사해서 여기에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카톡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제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내 카카오톡에 이렇게 전송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복사,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액세스 토큰을 변경해 줍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카톡 메시지가 전송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API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디테일하게 마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해 보면요. 우리는 여기 URL에다가 나의 REST API 키를 입력하고 크롬 시크릿 모드에다 로그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모두 동의하기를 클릭했었죠. 그런데 왜 크롬 시크릿 모드에서 로그인 요청을 했을까요? 그건 로그인이 된 세션이 유효하다면 로그인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요청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그인 요청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요청을 받기 위해 시크릿 모드에서 실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크릿 모드에서는 로그인 요청이 떴을까요? 시크릿 모드는 웹브라우저를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명칭이 웹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파이어폭스는 사생활 보호차, 사파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모드, 프라이빗 브라우징 모드, 크롬에서는 시크릿 모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느낌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면 보호가 되겠죠. 시크릿 모드에서는 웹서핑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되는 것이고 로그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 요청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로그인 했지만 시크릿 모드에서는 나의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크릿 모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컴퓨터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잠깐 사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방금 로그인 했는데 이어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다시 로그인 요청을 할 때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크릿 모드는 검색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공개로 인터넷을 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 안경과 모자를 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시크릿 모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URL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 이런 상태에서 URL을 여기에 입력했던 것입니다. 이건 모바일에서도 시크릿 모드가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PC에서 실행했죠. PC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크롬 웹브라우저를 열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새 시크릿 창이 있는데 이게 시크릿 모드입니다. 이렇게 PC에서는 시크릿 모드가 뜨고요. 여기 위에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URL을 입력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REST API를 나의 REST API로 바꿔서 입력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시크릿 모드에서는 나의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로그인 요청이 뜨고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뜨는데 잘못된 거라 놀랄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URL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코드가 길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던 코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크릿 모드에서 REST API 키를 입력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보통 수행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 뜨면 에러가 뜬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위에 코드가 생성된 걸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잘 진행된 거란 소리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을 킨 다음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줬던 겁니다. REST API 키와 코드를 입력했죠.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그때서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이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액세스 토큰이 필요했던 건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한 API 키와 사용자 토큰까지 얻는 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